안녕하세요. 장성인 사모입니다. 그 물감을 튜브에 넣는 그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편리해졌죠. 아침에 볼 때와 새벽에 볼 때와 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볼 때의 이 수련 연못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. 당시 아마 아이들이 어릴 때 여장을 하고 아들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좀 속설이 있었나 봐요. 그의 작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한평생을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림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화가의 작품입니다. 클로드 모네의 두 번째 작품 수련 연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네는 사실 한 중후반 나이 때까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.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면서 로댕하고 합작해서 전시회를 열게 돼요. 근데 이게 대박을 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성공한 화가의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. 그래서 그가 파리를 떠나서 파리 근교에 있는 세느강 이제 그 어귀에 있는 지베르니에 정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베르니에 집을 짓고 그리고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요. 근데 그가 자기가 잘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한 가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들은 그를 정원사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. 그래서 정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. 여러분 그 파리를 가시면 미술관을 가시게 되죠. 르브르와 오르세를 꼭 가시는데 오랑주리라는 미술관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랑주리 미술관을 가면 이 모네가 그린 수련 연작이 거기에 8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가장 큰 작품은 높이 2m, 길이 6m에 이르는 작품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하얀색 벽에 타원형에 들어가면 자연 채광을 받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너무나 감동적이에요. 그래서 그 작품을 파리에 가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이 수련 연못과 수련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. 그래서 그가 만든 정원을 그린 것이죠. 근데 작품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다리 같죠? 우리에게 친숙합니다. 일본식 정원에 있는 다리입니다. 그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그 동양의 문화, 특히 일본의 문화에 심취해 있었습니다. 근데 딱 집어서 일본 문화를 선호했다기보다는 당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화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많이 이게 진출해 있던 문화여서 그랬던 것 같고 서양의 문화를 답습하기보다는 동양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화, 그래서 뭔가 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문화에 대해 굉장히 매료돼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모네는 그 당시 그 동양의 정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그 꾸민 정원에 이런 일본식 다리를 놓고 동양식 정원을 꾸며서 그곳에서 자기 그림을 많이 그렸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원근법은 없어요. 원근법은 무시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인상파 화가의 가장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보면 버드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햇살이 주어지고 또 물결의 모습이 보이고 또 여기 있는 수련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굉장히 어우러지면서 그러나 명확한 선은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수련 연못 연작은 이 같은 모습으로만 18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보면 다 다른 색감, 다 다른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.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보시면 새벽 기도 때 우리 포항대도교회와 그리고 오전 예배 때 포항대도교회와 저녁 예배 때 포항대도교회가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. 그런 것처럼 아침에 볼 때와 새벽에 볼 때와 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볼 때의 이 수련 연못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.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더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모네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자신의 말년을 쭉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수련 연못 이외에 수련을 그린 그림만도 수백 점에 가까이 그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인상주의의 정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.